책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인간이나 동물이나 성장의 최종 목표는 자립하는 것이죠. 공부를 하거나 대학을 가거나 취직을 하는 것도 다 어른으로서 자립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 가끔 보면 목표와 수단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먼저가 되다 보니 그저 공부만, 시험만 잘 치는 사람이 되고 커서도 자립을 잘 못하는 어른이 되고 마는 거죠. 안녕하세요. 책 모아 큐레이션 진행하는 류한경입니다. 5번째 시간은 이런 자립을 돕는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면에서 자립이 필요한데요.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줄 아는 마음 자립, 또 자신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경제 자립도 해야 하고, 스스로 좋아하고 필요한 책을 찾아서 읽을 줄 아는 독서 자립도 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또 무엇보다 생활 자립도 중요한데, 집안일, 요리, 돈 관리 등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생활 자립에는 약간의 기술들이 필요한데 아주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안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참 막막하죠. 자꾸 시도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면서 점점 잘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립해서 잘 사는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게 아닐까요? 제가 책다새 선생님과 함께 펴낸 잔소리 대신 책으로 토닥토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상황별 책 목록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생활 자립을 돕는 책 목록도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 목록은 팟빵과 오디오 클립 게시판에 따로 올려드리고, 그 중에 이번 시간에는 3권의 책, 소년이여 요리하라, 정리의 신, 팬티 바르게 개는 법, 이 책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경험을 할 여유도 없이 입시 공부만 하고, 또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것을 다 해줄수록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보면 이 엄마 아빠는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저도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생활에 필요한 일들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게 너무 많죠. 스스로 메뉴를 짜서 요리하고, 또 주변 환경을 스스로 가꾸고, 돈을 규모 있게 쓰고, 생활을 정리정돈하고, 그런 삶의 기술이 사실은 공부나 입시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아마 살아가면서 조금씩 절실히 느끼게 될 거예요. 생활 자립 기술로는 맨 먼저 요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청소나 빨래를 안 하고도 어떻게든 좀 더럽거나 불편하더라도 살 수는 있지만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 소년이여 요리하라를 읽고 더 반가웠습니다. 이 책에는 11명의 남자 어른들이 자신들이 직접 요리했던 경험담들을 재미있게 풀어놓고 있어요. 어머니 생일에 난생 처음 미역국을 끓였는데 간장으로만 간을 한 시커먼 미역국을 만들고는 좌절했던 이야기나, 낯선 타지 생활을 하면서 대면대면했던 외국 친구와 김치볶음밥으로 친해지게 된 이야기, 또 아픈 형이 엄마가 싸주셨던 것 같은 김밥을 먹고 싶다고 해서 김밥을 직접 싸준 이야기 등 푸근하고 맛깔스러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리와 관련 있는 책이나 노래도 소개하고 있고, 직접 따라해 볼 수 있는 책 속 요리법도 맛있는 덤처럼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책 소년이여 요리하라 중에 글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사회학자인 노명훈 님이 쓴 우주와 사랑을 품은 요리, 볶음밥 편입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저희 집의 16살 청소년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갓 태어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갓난아기는 먹고 싸고 울고 웃기만 한다.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챙겨 먹지 못한다. 어린아이를 돌봐주는 성인이 어린아이를 위해 요리를 한다. 따라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 또한 스스로 요리해 먹을 수 있게 되면서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 자신이 먹을 것을 스스로 요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요리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어른스럽다. 요리를 배우는 일은 그래서 어른이 되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다.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10대야말로 자립 요리를 시작하기에 딱 적당한 나이다. 이 시기에 요리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면 여러분은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먹거리는 스스로 해결할 줄 아는 의젓한 인물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자립이다. 자립을 위해 필요한 요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먹을 수 있는 거창한 요리가 아니다. 자립을 위해 필요한 요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구하기 쉬운 재료여야 한다. 두 번째는 요리를 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설거지거리가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자립을 위해 필요한 요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재미있고 창조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립 요리를 위한 이 모든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음식이 있으니 바로 볶음밥이다. 볶음밥은 밥을 이용한 음식이다. 그리고 밥은 어디에나 있다. 지구 어느 곳에 있든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는 밀가루와 밥이다. 따라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인 쌀로 만든 밥에서 자립 요리를 출발하는 것도 괜찮다. 쌀의 품종은 다양하다. 지역마다 주로 먹는 쌀의 품종도 다르다. 하지만 볶음밥은 어떤 품종의 쌀로도 만들 수 있다. 볶음밥은 웬만해서 실패할 수 없는 요리이다. 조리법이 간단하니까. 조리도구도 많이 필요 없다. 프라이팬과 조리용 중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어떤 품종의 쌀로 만든 밥이든 밥만 준비되어 있다면 지구상 그 어떤 요리보다도 초고속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오븐에서 길어봐야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차갑게 식어 천덕꾸러기가 된 밥도 멋진 볶음밥으로 변신한다.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프라이팬은 때로 마법사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부엌에 들어선 순간 여러분은 모두 프라이팬을 든 해리포터다. 밥은 어떤 재료든 든든하게 받쳐주는 믿음직한 친구이다. 볶음밥은 밥으로 만든 요리지만 볶음밥에서 밥은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지 않는다. 밥은 언제나 다른 재료를 묵묵히 지지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모든 재료를 이용해 다양한 볶음밥을 만들 수 있다. 볶음밥의 훌륭한 점은 무엇보다 요리를 하기 위해 별도의 재료를 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어떤 재료든 잘 어우러지기 때문이다. 못 믿겠거든 한번 시험해보라. 먼저 냉장고 문을 연다. 그 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재료를 찾아낸다. 그리고 밥과 함께 프라이팬에서 볶아낸다. 볶음밥 완성이다. 또한 볶음밥은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음식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대단히 훌륭한 요리다. 그뿐인가? 볶음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도 단순하다. 혼자 먹었을 경우라면 접시 하나, 그리고 수저 한 벌이 설거지 전부이다. 먹을 때도 기분 좋지만 볶음밥을 먹고 난 후에도 깔끔한 흔적을 남긴다. 사람들이 요리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너무 복잡한 요리부터 시작한 경우다. 복잡한 요리는 재료도 많이 필요하고 조리 도구도 많이 사용하고 요리 시간도 길다. 게다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설거지거리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런 요리를 한번 하고 나서 설거지를 하며 고생한 기억이 머릿속에 남으면 10중 8구 사람들은 요리를 싫어하게 된다. 하지만 볶음밥은 다르다. 볶음밥으로 요리를 시작하면 요리를 아주 재미있게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처음에는 실패할 수도 있다. 제법 어울릴 수 있는 재료라 생각했는데 막상 요리를 해보니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땐 실패해서 배우면 된다. 열어보는 실패를 통해 어떤 재료가 서로 어울릴지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것이다. 그 실패를 통해 여러분만의 궁극의 볶음밥 레시피가 완성되면 여러분은 성인들의 세계로 하산해도 좋다. 자립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으니 그리고 그 볶음밥에 여러분의 이름을 붙이면 된다.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별처럼 수많은 실패를 바탕으로 완성된 빛나는 볶음밥으로 우리가 사는 지구는 가득 차 있다. 이 글을 읽으니까 갑자기 막 볶음밥이 해먹고 싶어지는데요. 냉장고에 어떤 재료가 있나 한번 떠올려 보게 되네요. 볶음밥은 냉장고를 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이분의 글에서처럼 스스로 요리를 해먹을 수 있게 되면서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고 하고 10대 때 요리의 첫걸음을 시작하면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먹을거리는 스스로 해결할 줄 아는 의젓한 인물이 되어 있을 거라 말합니다. 이렇게 먹거리만 스스로 챙길 줄 알아도 생활 자립의 절반은 달성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이 소년이여 요리하라라서 소년은 보면 안 되냐고 묻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소녀도 같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요리로 시작하는 씩씩한 자립 준비, 소년, 소녀 모두 이 책과 함께 즐겁게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활 자립에 필요한 또 다른 기술 중에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내 주변을 정리정돈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리에 대해서는 정리의 신이라는 일본 저자가 쓴 책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 저자는 이렇게 책을 시작합니다. 꼼꼼하고 정리정돈을 좋아하니까 정리 관련 일을 한다고 오해받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게으르고 흐릿터분한 성격이란 걸 잘 알기 때문에 평소에 되도록 힘과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서 정리하는 방법을 공유한답니다. 사실 정리 좀 안 한다고 해서 큰일이 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5명이 방을 치우지 않아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같은 뉴스는 들은 적이 없으니까요. 정리가 생사에 관련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정리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 전문가도 정리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고 정리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청소나 정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사람들도 부담감을 좀 내려놓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은 힘들고 귀찮은 일이지만 정리를 하면 좋은 점, 이 책에서 그걸 읽다 보면 어느새 정리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리를 하면 좋은 점 한 가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리에는 사람의 기분과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민이 있을 때 가만히 앉아 끙끙거리기만 하지 말고 정리를 해서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꺼내서 늘어놓고 읽다가 던져놓은 잡지를 발행된 순서대로 책꽂이에 꽂습니다. 의자에 걸쳐 놓았던 옷을 옷걸이에 걸거나 서랍에 넣습니다. 넘기는 걸 잊었던 달력을 넘기고 멈춰버린 시계 건전지를 갈아 끼웁니다.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몸과 물건을 움직여 보는 겁니다. 환경을 바꿔보면 참 신기하게도 마음의 작은 깨달음과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낍니다. 네, 저는 카피라이터로 일도 하고 여행이나 독서 관련된 책도 쓰고 이런 글 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글이 잘 안 써지거나 새로운 글을 써보겠다는 마음을 먹을 때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곤 합니다. 바탕 화면에 막 사진도 많이 띄어져 있고
또 폴더를 만들지 않고 하나씩 만들어 놓은 파일들이 하나둘씩 막 쌓여 있으면 정신이 없는데 분류할 건 분류하고 또 버릴 건 버리고 그렇게 바탕화면이 싹 정리가 되면 머릿속이 말끔해지면서 또 새로운 기운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건뿐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머릿속을 복잡하게 했던 것들도 정리를 하게 되면 기분과 마음이 바뀔 수 있고 그뿐 아니라 뭘 찾느라고 들이는 시간과 노력 또 정신적 스트레스도 줄어들 수 있어서 일이나 공부도 더 잘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그 방법이 고민이 되는데요. 정리를 위해서는 필요 없는 걸 일단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건을 정리하는 실천 방법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건 쓸모없는 것을 버리는 힘이 아니라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무조건 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고르는 힘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강에 비유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참 와닿았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줄기 강의 흐름을 떠올려 보세요. 강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 언젠가 바다로 나갑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한 줄기 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은 일상이라는 강줄기를 타고 흐르며 쓰임에 따라 각자 수명을 다한 뒤에 이윽고 집에서 나갑니다. 물건의 순환이지요. 그런데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고 하류에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쓰지는 않지만 어쩌다 보니 쌓아둔 물건, 쓰기 아까워서 보관해둔 물건, 언젠가 쓸지 모른다며 버리지 못하고 둔 물건들입니다. 어느 하나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강 어귀에 점점 쌓여만 갑니다. 강 어귀에 물건이 지나치게 쌓이면 일상생활도 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 하류뿐 아니라 중류에까지 물건이 쌓이기도 합니다. 집안 물건의 반 이상이 쓰이지 않는 상태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날 강 어귀에 쌓인 물건을 큰맘 먹고 버리기로 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죄다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결국 봉투 20개 분량을 버렸습니다. 이제 강 어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끔하고 깨끗합니다. 일상이라는 강은 다시 흐르고 동시에 여러분 기분도 개운해졌습니다. 이것이 버리는 정리, 강 어귀를 깨끗하게 하는 정리입니다. 이 방법으로도 확실히 깨끗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지요. 강의 원류인 물건의 입구, 강의 흐름인 일상생활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즉 앞으로 물건을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언젠가 다시 강 어귀, 즉 일상의 출구에 쓰이지 않는 것이 쌓여갑니다. 몇 년이 지나면 또다시 강 어귀에 쌓인 필요 없는 물건을 남김없이 버리고 강 어귀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버리는 정리를 계속하다 보면 분명 강 어귀를 깨끗하게 만드는 기술은 익힐 수 있지만 그렇게 힘든 일에서 줄곧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건을 버림으로써 인생에 필요 없는 물건을 골라내는 기술은 익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익혀야 할 것은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고르는 힘입니다. 바꿔 말하면 일상생활과 인생의 흐름을 조절하는 힘이지요. 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여러 선택의 갈림길이 있죠. 이처럼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고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인생이 좀 더 복잡하지 않고 소박하고 단순하면서도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소개할 책은 팬티 바르게 개는 법입니다.
어른을 꿈꾸는 15세 자립수업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일본 최초의 남자 기술과정 교사가 쓴 책입니다. 책을 언뜻 보면 약간 기술과정 교과서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일단 팬티 바르게 개는 법이라는 제목이 눈길을 끄는데요. 팬티 바르게 개는 법처럼 살림의 기술 자체를 가르치고자 하는 책은 아니고 자립을 위한 자세나 마음가짐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부인이 자신이 팬티 개는 법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로의 다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함께 사는 가족의 의미, 또 일한다는 것과 돈을 잘 쓰는 법 등 자립을 위해 해야 할 일들과 마음가짐에 대해 이 책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의 맨 뒷부분에 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자립한 인간이다 라는 글입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 간의 지배나 의존이라는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거나 그런 관계에 빠지지 않으려면 먼저 혼자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혼자 있으면 외로운 사람으로 보이기 쉽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혼자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행복합니다. 자기 혼자서도 자신의 행복을 연출할 수 있는 자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괴로울 때도 있는데 혼자 즐길 수 있는 사람은 힘든 시기나 사건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고 혼자 극복해 나갑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누군가와 상담하거나 푸념을 털어놓는 일도 있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걸려도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결론을 내려 다시 일어섭니다. 혼자 즐긴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괴로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즉 혼자 있는 것도 즐겁고 둘이 있어도 즐거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어도 즐거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즐길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복과 인생을 타인에게 의지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다른 사람을 제대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혼자서도 또 함께여도 즐길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누군가가 해주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맛있는 도시락을 쌀 줄 알고 또 가족을 위해서도 서툴지만 한 끼 밥상도 즐겁게 차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참 잘 자립해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인재를 보는 기준은 학력 중심에서 실력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자립력이 살아가는데 가장 든든한 실력이 되겠지요. 지금 아이들이 성인으로 살아갈 20, 30년 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도 모르고 또 불안하다고 해서 부모가 아이의 미래를 미리 준비해 줄 수도 없잖아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은 아이 스스로 미래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생활력과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 또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도 어디서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립력을 키우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근데 자립이라고 하면 아예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자세는 참 중요하죠.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 받지 않는다는 건 아닐 겁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그런 도움을 구하는 것도 자립하는데 훌륭한 능력이 된답니다. 요리나 청소,
정리정돈, 돈관리 등 스스로 생활하면서 필요한 책들을 통해 자립해 나가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면서 책모아 큐레이션 5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